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탄 36개의 이학선입니다. 중화 5000년 역사와 고전 속 전략전술의 정수 36회. 오늘은 그 전쟁을 일으킬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승리의 분위기를 압도하기 위해서 쓰는 계책인 그 승전계, 이 승전계의 첫 번째 계책인 만천과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천과해. 만천과해. 이 만천과해는 그 승전계죠. 그죠? 승전계. 이 만천과해를 이제 그 문자 그대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 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기만하다, 속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늘을 속여서, 하늘을 기만해서 과해, 바다를 건넌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하늘을 속여서 바다를 건넌다. 이 만천과해는 그 36개의 그 출전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중국의 당나라 때, 그 중국에 당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었죠. 이 당나라 때 그 당태종 이세민이 그 고구려를 원정하기 위해서 그 원정단을 꾸리게 됩니다. 이것은 그 역사적인 사실하고 픽션하고 좀 섞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에서 고구려로 침공을 하려면은 뭐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육로로 가려면은 그 요동을 지나야 되죠. 그런데 이 고구려의 그 요동의 그 방어선이, 그 철통 같은 그 수비 장벽이 너무나도 견고했기 때문에 이 당나라에서 육로로 가기보다는 이제 해로로 그 요동반도 밑에 있었던 그 바레만이라고 하는 그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레만을 건너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고구려를 침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당태종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막 그 병사들을 실어가지고서 가야 되니까 그 막 군함을 건조하고 군선을 건조하고 이제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준비를 해가지고서 이제 배에 타가지고서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데, 막상 이 당태종 이세민이 그 배를 타고서 바다를 건너가려니까는 이 배를 타는 게 굉장히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엄두가 안 나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제 그렇게 뭉개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지켜보고 있었던 그 당태종 이세민의 부하장수였던 서린귀가 이제 내가 좀 나서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꾀를 낸 것이죠. 어떤 꾀를 냈냐면은, 이제 그 군선 안에다가 그 이제 배 안에 인테리어를 완전히 육지처럼 꾸민 겁니다. 바닥에는 이제 흙을 다지고 그 위에다 카페트를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비단천으로 막 장막을 둘러가지고서 완전히 그 육지에서의 어떤 그 연회장처럼, 어떤 그 홀처럼, 연회하는 그 홀처럼 그렇게 꾸민 거죠. 그래 놓고서 이제 당태종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황제폐하, 어느 그 이제 해안가의 어촌 마을의 그 촌장이 황제폐하하고 그 다음에 그 군사들의 그 노고에 감사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잔치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정성에 좀 부응을 하시죠. 이제 그러니까는 이 당태종이 그거 뭐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뭐 나쁘지 않지 해가지고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린귀가 이제 그 의전을 준비하는데, 아주 그냥 으리으리한 그런 황금 가마에다가 이 당태종을 딱 태워가지고서, 평소에 당태종이 타고 다니는 그 가마를 그냥 아주 으리으리하게 준비를 해서 그 가마 속에다 탁 태워가지고서 이제 밖을 못 보게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군선 안으로 에스코트를 해서 모시고 가는 거죠. 그래서 당태종이 딱 그 이제 가마에서 내리고 보니까는 완전히 이건 영락 없는 육지에서의 연회장하고 똑같거든요. 바닥에도 흙도 있고 또 이제 비단천으로 장막을 쳐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막 풍악이 울리고 사내진미가 계속 이제 준비돼서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는 이 당태종이 기분이 좋아가지고서 몇 날 며칠을 그냥 진탕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연회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며칠 지나서 지루하니까 이제 바람 좀 쐴 겸 해서 장막을 탁 이렇게 거치고서 딱 나왔더니,
이게 웬걸 그냥 막 하늘에는 갈매기가 날아다니고 어느새 바다를 다 건너서 이제 고구려 땅에 육지에 그렇게 바다를 건너서 도착을 하는 것이었죠. 그야말로 이 서린귀가 이제 계책을 내어서 이 하늘을 속여서 천자를 속여서 과해 바다를 건넌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상대방을 속여가지고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죠. 이 만천과해를 이제 좀 단면적으로 보자면은 단순히 상대를 속여가지고서 목적을 달성하는 이제 뭐 그런 것으로 이제 쉽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만천과해가 그 상위 분류가 이 승전계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승전계라고 하는 게 뭐였죠? 전쟁을 일으킬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승리의 분위기를 압도할 때 쓰는 계책이 이 승전계라고 했죠. 그래서 이 만천과해에서 상대를 속여가지고서 목적을 달성하는 게 단순하게 파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전쟁에서 임할 때 철저하게 흔들림 없이 상대를 속임으로써 그렇게 전쟁에 임해가지고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좀 그 전체적인 분위기로서 이 만천과해를 조금 이해해야 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천과해하고 관련된 또 다른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자면은, 그 우리나라의 그 민간의 그 전설 중에서 선녀와 나무꾼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죠? 선녀와 나무꾼. 이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옛날에 이제 그 천궁에, 하늘의 천궁에 선녀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선녀들이 주기적으로 이제 육지로 내려와서, 땅으로 내려와서 그 깊은 산 속에 있는 그 선녀탕에서, 그 계곡에서 이제 온천에서 목욕을 하고서 올라가는 그런 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무도 몰랐는데 그 산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슴만이 요 정보를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슴이 사냥꾼한테 막 쫓겨가지고서 죽을 그럴 위기에 있었는데, 어떤 그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이 사슴을 구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슴이 이 나무꾼한테 보답을 하고 싶어가지고서 이제 어떤 게 좋을까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젊은 청년인 나무꾼이 이제 총각인 걸 알고서 내가 아름다운 색시를 마련해 줘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선녀에 대한 정보를 나무꾼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 선녀들이 주기적으로 선녀탕에 내려와서 목욕을 한다. 그때 그 선녀가 벗어놓은 날개옷을 훔쳐놓으면은, 그것을 감춰놓으면은 그 선녀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러면 그때 당신이 이제 그 선녀를 마누라로 삼아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신신당부하는 당부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선녀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셋 낳을 때까지는 절대로, 애를 셋 낳을 때까지 절대로 그 선녀한테 날개옷을 보여주지 마라. 그 비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죠. 왜냐면은 애를 둘만 낳아도 이제 양팔에 끼고서 날개옷 입으면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애를 셋 낳으면은 양팔에 하나씩 끼면은 하나가 남죠. 그 남겨진 애를 두고서 이 선녀도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그 애를 버려두고서 하늘로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서 나무꾼이 알겠다 해서 이제 그 선녀탕에 숨어가지고서 이제 그 거사를 치룰 그런 이제 계획을 짜는 거죠. 그래서 어김없이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어리고 예쁜 그 선녀를 탁 찍어가지고서 그 날개옷을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그 선녀가 이제 하늘로 못 올라가고 막 울고 있으니까는 나무꾼이 아주 천연덕스럽게 다가가서 울지 마시오, 여보시오. 내가 먹여 살려줄 테니까는 나랑 결혼합시다. 해서 그렇게 프로포즈해서 선녀가 뭐 어쩌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갈 길이 이제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무꾼하고 결혼을 해서 없는 살림에도 서로 알콩달콩 그렇게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애도 낳고, 애를 이제 둘까지 낳았는데, 둘을 낳았을 때 이 선녀가 이제 우울증이 온 겁니다. 그 천궁에 막 그립고, 그 호화로운 생활에 그립고, 이제 향수병에 막 도지는데,
지금 이 현실은 나무꾼하고 아주 산속에서 거지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니까는 이 마음씨 착한 그 나무꾼이 이실직고를 하죠. 선녀한테 날개옷을 탁 보여주면서 사실은 이 날개옷을 내가 훔쳤다. 그렇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선녀가 이제 견물생심이라고 마음이 조금 이렇게 흔들리면서 변심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냥 나무꾼이 나무하러 나갔을 때 선녀 옷을, 날개옷을 훔쳐가지고서 애를 양팔에 끼고서 그렇게 하늘로 도망가 버리고 말죠. 이 나무꾼은 그야말로 철저하게 만천하지 못해서, 하늘을 철저하게 속이지 못해서, 기만하지 못해서 과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나무꾼이 그 사슴의 말을 들어서 애를 셋 낳을 때까지, 바다에 도달할 때까지 그 선녀를 철저하게 속였더라면은 그 가정을 유지하고 그 선녀하고 백년해로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만천과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흔들림 없이 상대를 속이는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만천과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사기치기 위해서 이 트릭을 써가지고서, 아니면 그 트랩을 나가지고서 상대를 속여가지고서 목적을 달성하는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그 임하는 태도, 자세, 마음가짐,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만천과해를 이야기할 때 항상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이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처럼 당연하듯이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속여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 만천과해에서 항상 언급이 되는 그런 이야기죠. 이 그 당나라의 서린귀가 그 당태종 이세민을 속일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당태종 이세민이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즐기는 것처럼 평소에 타고 다니는 그 가마에다가 꽁꽁 숨겨가지고서 이제 군선 안으로 모시고 가서 그 군선 안의 인테리어도 평소에 일상적인 그 당태종의 그 연회장처럼 땅바닥에다가 이제 카페트 깔고 비단천으로 장막을 두르고 그렇게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속였기 때문에 이 서린귀가 당태종 이세민을 그야말로 만천과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선녀와 나무꾼에서도 이 나무꾼이 선녀를 제대로 속이려면은 아주 그냥 천연덕스럽게 시치미를 뚝 떼면서 아니 난 날개옷 본 적도 없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했어야 선녀가 그런갑다. 이 사람이 뭘 알겠나 싶어가지고서 이제 체념을 하고서 서로 그렇게 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만천과해를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성취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서의 그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만천과해라고 하는 그 계책을 사용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인생이 있죠.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하죠? 자기가 되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이상과 반대로 지금, 현재, 지금 처해 있는 나의 모습, 현재의 나의 모습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것을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 그래서 이 이상과 현실이 있고 이 이상과 현실에는 항상 괴리가 있습니다. 괴리. 그 둘은 차이가 있죠. 그 괴리에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이 현실과 이상 간의 괴리, 그 서로 간의 대립적인 관계를 통일함으로써 더 발전적인 그런 모습으로, 더 발전적인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그것을 변증법적인 그런 인생의 자세,
태도, 그런 방법이다. 변증법적인 그런 방법론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굉장히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이 이상과 현실 간의 그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간극을 이제 통일하기 위해, 대립적인 관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 36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그 계책을 쓰느냐.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겁니까?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가면.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가짜 얼굴을 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가짜 모습을 하는 겁니다. 진짜 모습은 따로 있는데 원하는 것으로 가짜 얼굴, 가짜 모습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가면을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페르소나라고 하는 겁니다. 페르소나.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서양에서 그 고대의 이제 그 그리스에서 그 어떤 그 연극 무대 이제 그런 곳에서 그 배우들이 이제 그 배역을 이제 연극을 할 때 그때 이제 가면을 쓰고 이제 그렇게 막 연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어원으로 해서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 페르소나가 바로 가면이죠. 가짜 얼굴.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남에게 자기가 보이고 싶은 그런 얼굴이 바로 이 페르소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반대로 지금 현실에,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자기의 원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가 자아라고 하죠. 자아. 자아는 에고. 이 에고를 이제 가면을 써서 이 페르소나를 씀으로써 남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는 것입니다. 너무 재밌죠? 그죠? 가면을 써서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재밌는 것은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이 가면이 또 무슨 뜻이 있느냐? 이 페르소나가 가면 말고 또 무슨 뜻이 있냐면은 어떠한 그 어떤 그 인간의 주체의 인격 혹은 위격 어떤 그 정체성 이제 그런 뜻도 있는 게 바로 이 페르소나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소나를 어원으로 해서 어떤 그 person이라든지 아니면 personality 이제 그런 말들이 다 이 페르소나를 어원으로 이제 생겨난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 가면이 인격, 위격,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가짜가 진짜가 되는 것이죠. 이상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가면을 씀으로써 우리가 이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그야말로 하늘을 속임으로써 바다를 건너는 하늘을 기만함으로써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하늘을 기만함으로써 투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인간이 그 자기의 방에다가 그 방의 벽에다가 자기의 그 이상을 탁 종이에다 써가지고서 붙여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날 이제 그것을 보면서 다짐을 했더니 어느 날 진짜로 그 이상이 자기의 모습이 되어 있더라. 어떤 소년이 맨날 그냥 운동한답시고 까불거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진짜로 아주 건장한 남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소녀가 그냥 루즈를 그냥 떡칠을 내가지고서 쥐잡아 먹은 듯이 그렇게 귀신처럼 분장을 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아주 세련된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상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하늘을 속여서 바다를 걷는 것입니다. 가면이 진짜 얼굴, 진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상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건너고 싶은 바다가 있다면은 하늘도 속이십시오. 가면을 쓰십시오. 아주 철저하게 흔들림 없이 약해지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맙시다. 여기에서 포기하고서 그 가면을 벗어 집어던지는 순간 하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바다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고 현실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꾼이 사랑하는 선녀는 하늘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유혹이 닥친다 하더라도 나는 기어코 하늘도 쏘겨가지고서 바다를 건너겠다. 나는 가면을 써가지고서 진짜 그 얼굴로 만들겠다. 이상을 현실로 만들겠다. 이러한 흔들림 없는 철저한 강력한 빈틈없는 믿음을 가집시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쟁의 승리의 분위기를 압도하기 위한 첫 번째 계책, 그 승전계의 첫 번째 계책, 만천과해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기탄 36개의 이학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